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트럼프가 자기의 경제 정책의 속내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대체 누군가, 이 미란이에서 뭐 조금 친근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처럼 뭐 먼미란 하면서 그렇게 좀 친근한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미란 보고서를 써서 이 경제 뭐 교과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미란 보고서로 트럼프는 아마도 앞으로 자기의 이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추진이 될지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준 이사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연준 의장까지도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점점 이제는 이 연준을 트럼프가 장악을 하려고 계속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뭐 주식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은 지금 트럼프랑 완전 강경한 입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계속 제롬 파월한테 금리를 내려라, 금리를 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은 강력하게 심지어 인터뷰에서 짜증까지 내면서 금리 동결을 외치고 그거를 고수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뭐 고용 수치 조작도 이렇게 다시 고용 통계가 조작됐다고 나오고, 점점 뭔가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트럼프의 입김이 세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롬 파월의 이 월가 세력 중에 하나죠. 제롬 파월의 힘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트럼프가 연준의 이런 여기도 장악을 하고 연준을 크게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대비를 해야 이거를 또 어떻게든 기회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은요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지금 해지를 해야 된다, 금이랑 은을 해지로 해야 된다, 해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뭔가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다 좋겠지만 끝에서는 결국 버블 붕괴 그리고 경기 침체 뭐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특히나 버블 붕괴는 끝에는 아마도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우리가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미란을 지금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미란 보고서가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요 4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제가 안 써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조업을 부활시키고요, 그다음에 약달러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트래핀의 딜레마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축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그러니까 달러가 뿌려져야 돼요. 근데 달러가 뿌려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달러를 뿌려야 되니까 다른 나라 이런 상품들을 미국에서는 수입을 해야겠죠. 그럼 수입을 하면은 당연히 무역 적자가 생기겠죠. 그럼 무역 적자가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에는 강달러가 되고, 그다음에 강달러가 되면은 결국 미국의 제조업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미국의 가치, 미국에서 파는 이런 상품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제조업도 부활시킬 수 없고 제조업이 오히려 쇠퇴를 한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약화가 되고, 트래핀의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기축통화 지위를 위해서 통화를 계속 유통을 하다 보면 결국 무역 적자가 생기고, 무역 적자가 생기면은 강달러로 가면서 제조업이 약화됩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약화되면서 결국은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이 트래핀의 딜레마를 바꾸려고 하면 이게 미란 보고서대로 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 목표인 아까 말씀드린 이 지금 제조업 부활, 약달러, 그다음에 무역 적자 해소, 기축통화 지위, 이거를 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란 보고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대 해결 전략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를 부과하여서 결국엔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의 60%, 그다음에 기타국의 뭐 10% 플러스 뭐 15%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15% 하거나 아니면 뭐 더 말을 안 들으면 뭐 50%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관세로 이 무역 적자를 불균형을 시정한다, 바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달러의 공급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작은 두 번째인데, 달러의 공급을 확대하는 건 뭐가 있겠죠? 금리 인하를 FOMC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이 미란 보고서에 나온 이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롬 파월을 압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자 간의 접근, 이 마라라고 협정이라고 해서, 이게 말하면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거인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뭐라고 해야죠? 플라자 협정을 하면서 무역 불균형 있잖아요. 무역 불균형을 이렇게 다시 또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달러 있잖아요. 약달러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국채 있잖아요. 100년 국채를 아마도 지금 안보 지원, 뭐 미군 방어 이런 거를 대가로 아마도 강매를 시킬 수가 있다. 어디에요? 한국, 일본, 뭐 대만 이런 데에 아마도 100년의 이 무이자 국채 있잖아요. 이거를 사라고 강매시키고, 이걸로 지금 미국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 해외에 지금 매각을 하면서. 그래서 야, 이거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 뒤에 미국이 온전할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무이자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근데 아마도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게 하면은 뭐 할인율을 붙여서 어떻게든 이게 투자를 해서 이게 등락을 할 수 있게, 뭐 우리 TMF나 TLT 죄송합니다. TMF나 TLT 투자처럼 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 용도로도 쓰이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무이자 이 국채를 남발할 것 같다. 그런데 100년 뒤에 여러분들 미국이 계속 문제없이 번성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은데, 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강매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것도 안보 우산, 그래서 안보 경제를 연계를 해서 동맹국들의 비용을 분담한다 해서 안보비로 얼마 내라. 그 다음에 관세 이런 걸로 이 외국인 투자자 FDA라고 하죠. 이걸 아마도 미국에 투자를 해라. 삼성 미국에 들어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그 다음에 현대 미국에 들어와서 자동차 공장을 지어라. 현대제철도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다들 TSMC도 지금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제조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약달러를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계속 약달러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적자에서는 관세로 하고, 그 다음에 기축통화 지위도 뭐 100년 무이자 국채 이런 거를 계속 강매를 시켜서 기축통화 지위까지도 유지를 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이게 지금 계획대로만 되면,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계획대로만 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지금 미국의 이런 지위나, 아니면 뭐 미국이 뭐 계속 이제 패권을 쥐고 일국 패권으로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GDP 3.8% 수준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뭐 방위비를 이렇게 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국방비를 낸다고 하면 지금 지난해가 2.6%인데요. 약 50% 수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10억 달러, 1조 3,900억 원 이상의 이런 방위비를 분담금으로 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야, 동맹국들이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 있잖아요. 한국, 일본, 뭐 대만, 영국, 유럽 등등 있잖아요. 이런 데가 아마도 많은 돈을 뜯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트럼프가 계속 트럼프 인사로 점점 이제는 미 연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만 하는 게 아니라, 제롬 파월이 대표적으로 지금 매파이고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친 트럼프고요. 그다음에 미셸 보먼 부의장도 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신임 이사인 스티븐 미란도 친 트럼프, 그다음에 약달러, 거의 뭐 트럼프의 거의 경제 책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저는 아마도 이제 트럼프로 점점 미 연준이 도배되면서 금리 인하 분위기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펼쳐질 것 같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준 이사 제롬 파월 임기가 26년 5월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계속 사임을 요구하고 아마도 엄청난 압박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 의장 선임 규정에서도 미 연방은행법을 보면은요, 연준 의장은 반드시 연준 이사 중에
선출되어야 한다는 이런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티브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을 한 겁니다. 여기로 밀어넣어서 아마도 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 임명된 이사들 보면 현재 연준 이사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식이 임명된 인사들이므로 트럼프는 이들에게 의장직을 맡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월가 이쪽 트럼프랑 반 트럼프 세력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군으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친 트럼프죠. 트럼프 1기 때 이 공화당 추천 연준 인사로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븐 미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스티븐 미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미란이 돼서 아마도 제롬 파월을 교체를 한 다음에 스티븐 미란이 되면서 미란 보고서대로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뭐 국채 팔고, 이렇게 외국인 투자 들어오고 관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대 목표인 제조업 부활, 뭐 이런 거 약달러, 기축통화, 무역적자 해소, 뭐 트리펜의 딜레마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케빈 헤스과 케빈 워시가 있는데, 이분들은 뭐 유력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스티븐 미란이랑 월러, 윌러 이렇게 이 사람이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연준도 아마 점점 친 트럼프화 되겠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보먼 2인자이자 연준의 부의장 보먼도 연내에 뭐 3회 금리 인하해야 된다. 지금 월러랑 지금 보먼이 이번에 이 금리 동결할 때도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친 트럼프다 이런 거를 미리 보여줬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또 보먼은 지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 보니까 올해 남은 세 차례 FOMC 9월, 10월, 12월 이거 모두 금리 인하, 금리 내려야 된다. 왜냐, 노동지표가 지금 악화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9월 달에는 금리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는 진짜 마지막 끝이죠. 이 버블이 여러분들 시작돼서 끝에 되면 더 엄청난 이런 버블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진짜 사람이 미칠 정도로, 야 미국 주식이 최고야, 미국 주식 무조건 투자해야 돼, 무지성 미국 주식 투자에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까지 아마 버블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거를 아마도 트럼프가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금리나 지지 세력이 이제 점점 확대될 겁니다. 예, 지금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그 다음에 이제는 스티븐 미란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7월 보고서가 지금 5월, 7월 월 평균 일자리 증가폭이 35,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진짜 노동시장이 둔화됐다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아마도 추진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계속 이제는 연준이나 아니면은 경제 정책이 아마 끌고 갈 것 같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자산 가치, 금이나 은,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주식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을 쥐고 계시면은 아마 그 현금은 계속 녹아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달리는 이유가 기업이 잘해서 저는 요즘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이 재정 적자,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 뭐 37조 달러의 지금 부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부채를 이자만 해도 이 국방비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하면 결국엔 돈을 계속 찍어내면 됩니다. 계속 찍어내면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빚의 무게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는 하고 싶어하고, 금리를 내리고 싶어합니다. 이자의 비용을 낮춰야 되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싶어한다. 근데 금리 인하를 계속 하면서도 국채는 또 팔고 싶어서 아마도 방위비나 이 동맹국들 상대로 해서 아마 관세도 하고 방위비도 이렇게 멱살을 잡으면서 결국 뭐 100년 무이자 국채 뭐 이런 것까지도 팔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미란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정말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런 소문 때문에 금과 은이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선물이랑 그다음에 은 선물도 지금 전고점, 특히나 금은 전고점 돌파했다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은은 이미 뭐 32달러, 35달러 넘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넘었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력들이 은의 상승을 이제 못 막고 있어요. 원래 은은 계속 눌렀거든요. 상승 못하게, 티가 안 나게. 그런데 지금 금과 은에서 점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축통화의 패권과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단점들이 드러나는 게 결국 금과 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과 은도 어느 정도 챙겨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좀 같으시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금과 은의 비중은 최소 한 10% 정도 아니면 15에서 20%까지도 최대 이 정도는 아마 금과 은을 여러분들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금과 은으로 몰빵하셔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미국 주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 뭐 브라질 하고 싶으면 브라질 하시고요. 아니면 인도 뭐 이런데 하시는 건 좋은데 그리고 뭐 국장 하시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좀 안전망을 좀 이제는 보장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금과 은을 저는 안전망으로 세우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FDA 투자도 늘리면서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로 나갔던 아마 미국 기업들도 지금 미국 본토로 아마 불러들일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지금 AMD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이제 수출로 이게 돈 벌면은요. 대중국 칩 수출세를 내라. 이제는 니네 해외에서 돈 버니까 돈 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텔에는 뭐 리부탄 CEO 지금 중국 연루 의혹으로 빌미로 뭐 사임을 촉구하고 지금 중국이랑 엮인 인사들을 계속 압박을 주고 있고 코카콜라에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를 주장하면서 원재료로 시럽 아닌 사탕수수 설탕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애플에는 인도 생산 기지를 비판을 하면서 지금 애플에 지금 6천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약속을 받았다. 지금 뭐 애플의 지금 팀쿡 회장이 막 벌벌 떨었죠. 지금 트럼프 옆에서 이게 뭔 소리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미란 보고서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예요. 트럼프의 의도를 여러분들 파악하셨으면은 결국에 여러분들 행동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지금 끌고 갈 건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해서 무한 통화 발행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금의 가치는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 제일 쌀 수가 있고요. 내일이 제일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이 정책대로 간다고 하면요. 금은 뭐 금과 은의 상승은 거의 그냥 정답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US 스틸 지금 경영에 참여해서 황금주 확보를 하고 일본 제철 인수 승인을 대가로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제조업을 부흥시키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다시 이기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다시 이기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의 도광 양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을까?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10년 되기도 전에 아마도 중국과 뭔가 이 패권을 두고 무력 전쟁이나 아니면 대리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까지도 예측을 해보거든요. 왜냐 역사적으로 이 패권이 바뀔 때에는 좀 뭔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거나 여러 가지 뭐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전쟁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미국에서 역사적인 칩 도입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이폰이 중국에서 몰락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점점 아마 중국에서 몰락할 거라고 칼럼에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미국에 구축된 종단간 실리콘 공급망을 발표한 최초 회사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하고 애플이 이제는 미국으로 귀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생산된 칩이 아이폰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이 정치적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돼 이 시장 차단의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약에 애리조나에서 생산된 칩이 이제는 아이폰에 들어가면 이제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백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명분으로 삼아서 그러겠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를 명분으로 삼아 금지 여기 나와 있죠. 과세 차단이 가능하며 하웨이는 기다리기만 해도 애플이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하웨이가 이제 샤오미랑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참 애플 입장에선 좋지 않은 신호고요. 관영 매체와 여론을 결합하면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 지금 트럼프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다가는 아마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애플은 여전히 중국의 첨단 생산, 조립, 규모화에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공급망 대체가 어렵다. 이게 핵심이죠. 완전한 공급망 대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이 반도체 생산은 비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품질 저하, 그다음에 마진 축소를 초래하며 해결책이 아니라 약점을 노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는 탈동조가 아니라 느린 이런 자폭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USA 아이폰은 하웨이의 자동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웨이가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어부지리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과연 애플이 잘 이거를 이겨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을 거의 뭐 대거 매각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미리 이거를 보고 버핏은 투자한 건지 정말 대단하다. 저는 버핏의 해안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미란 보고서대로 지금 트럼프의 이 마라라고랑 그다음에 이런 관세 이런 게 계속 금리 인하까지 추진이 된다고 하면요, 다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브라질 커피 관세를 부과하고 브라질에 대해서 뭐 커피를 계속 부과하잖아요. 커피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중국과 이 눌라 이쪽 이 브라질은 5년간 이제는 시장 접근권을 부여해서 이 뭐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브릭스가 점점 강화되고요. 관세 회피를 위해서 183개 기업에 직접 시장 접근을 허용을 했다고 하면서 미국과 지금 이제는 브라질이 멀어지고 브라질과 중국이 점점 이제는 친해지고 있다. 저는 브라질 이 시장을 아마 중국이 전기차도 지금 비아디가 먹어가고 있잖아요. 비아디가 먹어가고 중국의 이런 산업들이 아마 브라질에 많이 투자가 되고 이쪽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극화가 저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인도와 브라질이 왜 계속 이 트럼프의 머리를 수그리지 않고 개기는 이유가 다 이런 브릭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펜 한 번으로 브라질 커피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브라질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 노선 중 하나가 하룻밤새에 붕괴됐다. 그래서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금 중국은 183개의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에 레드카펫을 깔았다. 그래서 눌라의 동맹들은 앞으로 5년간 중국 시장에 대한 보장된 접근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자선이 아니고요, 카페인 버즈가 있는 권력 정치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이 징벌적 관세를 무력화하고 주요 브릭스 파트너와 점수를 쌓으며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유리한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농가를 유지하고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대체 시장을 얻었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얻었죠. 그 다음에 미국을 잃는 것은 아프지만 중국은 이제는 생명줄이다, 동아줄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타이밍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는 8월 6일 발효됐고 중국의 이 승인 조치는 7월 30일 날 시작됐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가 완전히 태세를 갖추기 전에 무역 전쟁에서 반격하는 방법이다. 이게 점점 이제 미국에 수그리지 않고 반미파들은 지금 계속 서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접근법은 방어적이고 징벌적이다. 그래서 중국의 접근법은 기회주의적이며 확장적이다. 확장이죠. 이제 확장해서 서로 거래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고통을 장기적 충성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커피, 그다음에 내일은 소고기, 모레는 리튬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브릭스 경제의 문을 닫을 때마다 중국은 이미 그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린다. 이게 지금 차이가 나네요. 인도도 문을 닫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도 문을 닫는데 이제는 중국의 그 문을 인도도 열고 브라질도 열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역 정책이 보여주기식으로만 설계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은 영속성을 위해 설계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중국인이냐 중국바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지금 되는 거예요. 이제 브릭스가 이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중국의 성장을 막아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성장을 더욱더 도와주는 꼴이다. 그래서 브릭스의 이런 지금 성장을 더 도와주는 꼴인데 미국도 이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과연 옳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어찌 됐든 지금 미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까지,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 무한 금리 인하까지 또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이 원달러, 이제 달러 구매력이라고 하죠. 약달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구매력도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들이 앞으로도 계속 녹을 거예요. 그 녹는다고 하면 그 돈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원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화도 장기적으로 저는 원화는 가치가 내려가면서 환율은 미국이 약달러 한다 한들 이 우리 원화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저는 오히려 장기 우상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저는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이렇게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원화랑 그다음에 달러가 계속 녹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막아야 된다. 막으려고 하면은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 해지해야 되냐? 금, 은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그래서 금과 은을 안전하게 여러분들 해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은을 왜 지금 이 금은 왜 실물로 모아야 된다고 하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그냥 위탁 거래를 하면 되지 않냐, KRX 위탁 거래하고 ETF 매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금과 은을 실물로 모으는 거는요, 일단은 본질적으로 금과 은은 원래 원자재 본질이기 때문에 실물로 모으는 게 맞고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뭔가 조금 관상용으로도 좋아요. 와,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느낌이고, 세 번째로는 거의 일종의 보험입니다. 진짜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이게 가중되면 될수록 이 지금 실버바랑 골드바가 동날 겁니다.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팬데믹 때 그 쉬운 이 마스크조차도 여러분들 구하기 힘들어서 프리미엄이 붙었죠. 프리미엄 붙어서 그 마스크를 그냥 당근에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버바랑 이제 나중에 골드바가 품귀가 일어나면 이 가치가 그냥 뭐 ETF의 가격보다 뭐 2배, 3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그때 여러분들이 처분하던가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되고요. 그런 기회가 안 생길 거냐? 여러분들 팬데믹 때 생겼잖아요. 팬데믹 때 별것도 아닌 것도 다 가치를 붙여서 팔 수도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팬데믹 때 어떤 걸 팔았냐면, 이런 지금 이어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어폰 케이스조차도 3만 원, 4만 원에 그때는 돈이 넘쳐나는 시대여서 그렇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려고 하면요, 금과 은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모아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 오늘 또 이제 스티븐 미란 이 지금 연준 이사로 트럼프가 임명을 하면서 이런 여러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경제 얘기가 있으면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금과 은이 안전한 자산이고요. 여러분들 뭐 앞으로 주식도 아마 또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절하게 이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익에 취해서 이런 금과 은을 모으지 않고 이런 해지를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버블 붕괴가 찾아오면요, 그때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좋은 버나드 유튜브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지도 좀 하셔라, 이렇게 방어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